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의 맛과 멋, K-푸드. 한식의 특성은 생성행, 융합의 글 김태환 월간 조선 기자. 음악학교와 새까만 음표. 존 업다이크의 소설 음악학교와 카프카의 소설 단식 광대 표지. 선생은 이 대목에서 두 편의 단편소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우 흥미로웠다. 미국 소설가 존 업다이크가 쓴 음악학교 더 뮤직 스쿨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부드러운 것을 녹여먹는 성병성체, 지금은 잊어버린 초대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가 씹어먹지 않고 입에 넣어 녹여먹으면서 삶의 고난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의미지요. 소설 속 주인공 알프레드 슈바이겐의 프러드 SCHWEIG에는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 8세짜리 딸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젯밤 성찬식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태도 변화가 떠올랐던 겁니다. 미사 때 먹는 하얀 성체를 입에 넣어 녹을 때까지 물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번에 씹고 삼켜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긴 것이죠. 어느 날 슈바이겐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 상기된 얼굴을 한 딸이 음표로 새까만 악보, 도저히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어려운 악보를 치며 황홀경에 빠졌던 겁니다. 새까만 악보가 딱딱한 빵, 씹어먹는 성체를 연상시키죠. 사실 먹는다는 것은 지상의 것, 세속적인 것일지 몰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에서는 단식 주간이 있고 때로 금식을 합니다. 먹는 것은 육체의 것이니까 단식은 영적인 것에 가까운 행위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부처님도 깨달음을 위해 단식하셨어요. 단식 광대와 표범. 선생의 계속된 이야기다. 왜 단식을 하셨을까요? 육체는 소멸되니까. 오감 중에 후각이나 시각, 청각을 고등 감각이라 여기고 촉각이나 미각은 하등 감각이라 여겼어요. 카프카의 단편소설 단식 광대를 보면 배우 한 사람이 우리에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앙상한 갈비뼈, 두 눈을 내리깐 단식 광대에게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구경하러 올 정도로 열광합니다. 광대는 때로 짐승처럼 우리의 창살을 마구 흔들어 대기도 했어요. 단식 광대가 40일 동안 단식쇼를 마치면 매니저는 단식의 성공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며칠 휴식 기간을 가진 뒤 다시 40일간의 단식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전처럼 단식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볼거리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래도 광대는 예전대로 단식을 계속했고 별 어려움 없이 단식에 성공했지만 누구도 단식 일수를 함께 세지 않았어요. 결국 단식 광대는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러자 서커스 단장은 광대가 지내던 우리의 젊은 표범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오랫동안 적막했던 우리에서 맹수가 날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먹는다와 밥의 의미. 한국의 먹과 정이 느껴지는 넉넉한 고봉밥. 사진국제교류재단 제공. 왜 사람들은 단식 광대를 떠나갔을까?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빠져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선생의 답이다. 사람들은 광대가 단식하는 이후에 점점 흥미를 잃었고 단식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면 속에서 단식 광대는 고립돼 스스로 굶어 죽었죠. 어쩌면 소설 단식 광대는 오늘날의 영적인 패배, 금욕적 이상의 소멸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생은 먹는다의 깊은 행간, 콘비비알리티, 성찬식을 지나 밥 이야기로 나아갔다. 원래 빵은 덩어리라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밥은 퍼주는 거잖아요. 밥을 퍼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따뜻한 밥, 구봉으로 퍼주는 밥을 떠올려봐요. 찬밥 신세라는 말도 있잖아요. 밥의 온도와 퍼주는 그 모양에서 음식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밥은 그때그때 먹을 사람을 위해 지어야 합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안 칠 수 있나요? 어머니의 온기이며 기다림이 밥입니다. 뜸을 들여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밥은 아무 때나 잘라 먹을 수 있는 싸늘한 빵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햇반이란 상품도 나왔지만 밥은 본질적으로 반인스턴트 식품이지요. 고봉문화 우주적 메시지. 김치에는 오색 청황 적백흑, 오미신 맛은 맛짠맛 매운 맛단 맛가 들어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선생은 우리 조상들이 고봉문화, 나눔의 문화, 융합의 문화를 음식 속에 담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고 말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이 21세기의 식문화를 만드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음식의 화합과 함께 살아가는 우주적 메시지를 담았죠. 이게 탕평채라는 거예요.
조선 정조 때 사색 당쟁을 없애고 고루고루 인재를 등원했던 탕평책에서 따온 말인데, 검은색 북인 마이너스 석이나 김가루, 푸른색 동인 마이너스 미나리, 붉은색 남인 마이너스 고기, 흰색 서인 마이너스 청포의 사색이 다 있어요. 먹으면서 당쟁을 넘어서는 조화로움을 꿈꾸었어요. 사실은 이미 정조 때만이 아니라 한국 음식 자체가 오방색, 우주의 색을 담고 있어요. 김치를 보세요. 김치에도 오색 청황 적백흑, 오미신 맛은 맛짠맛 매운 맛단맛가 들어있어요. 신선로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의 이야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이제 본격적인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요리의 결과인 명사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요리하는 과정인 동사를 유심히 살폈어요. 예컨대 우리 민족은 나물을 많이 먹는 민족이기에 무치다, 데치다, 비비다, 캐다, 뜯다 등과 같은 낱말이 많아요. 외국에선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선생은 음식이라는 결과에는 요리라는 과정이 따른다며 과정 없는 결과가 없듯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은 고유한 요리 방법에 의해 탄생한다고 했다. 서양 음식이 굽고 볶고 튀기는 게 기본이라면 한국 음식은 대개 삭히고 끓이고 무치고 섞는 방법으로 요리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적 맛의 비밀 또한 한국인의 이 고유한 요리 방식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선생은 기자에게 최근 간행된 KFOD 한식의 비밀 디자인 하우스를 건넸다. 이 책에 실린 선생의 말을 일부 요약해 소개한다. 마이너스 선생의 당부이기도 하다. 마이너스 한국인의 맛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다. 밍밍하고 슴슴한 의 맛. 한식의 첫 번째 비밀 밍밍하다. 무미가 만드는 순환과 역설의 문화 한식의 맛은 짜고 달고 시고 맵고 쓴 오미가 끝이 아니다. 밍밍하고 슴슴한 무미의 맛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밥맛이다. 밥은 맛이 아주 싱거워서 무이며 텅 빈 공허다. 그래서 빵처럼 밥 하나만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짜고 매운 여러 반찬과 어울리면 밥은 새로운 맛을 띠게 된다. 밥은 국물 음식, 마른 음식, 매운 것과 짠 것, 딱딱한 것과 약한 것 등 온갖 반찬의 맛을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융합한다. 말하자면 밥을 먹는 것은 입을 씻어 맛을 지우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한다. 매운 음식을 먹었어도 일단 밥이 들어가면 입안에는 언제든지 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백지가 마련되고 그 백지 속에서 모든 음식이 제 맛과 제 표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밥은 동시에 그 맛을 합산한다. 반찬은 밥의 텅 빈 맛 덕분에, 그리고 밥은 반찬의 맵고 짠맛 덕분에 싱싱하게 살아난다. 한국의 음식은 이 관계의 틈새에서 존재한다. 포용하고 통합하는 맛의 문화. 두 번째 비밀 싸다, 비비다 마이너스 입안에서 완성되는 융합 문화. 서양의 음식 문화는 분리가 핵심이다. 그들은 고기에는 고기만, 채소에는 채소만 먹는다. 절대 섞어 먹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먹는 사람의 입안에서 하나의 음식으로 완성된다. 맵기 밥과 국, 채소, 고기, 생선, 심지어 후식으로 먹는 떡과 식혜까지 동시에 한 상 위에 차린다. 이들은 홀로 있는 음식도 독자적인 맛을 지닌 음식도 아니다. 김치든 국물이든 나물이든 반드시 밥과 함께 먹기 때문이다. 다른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맛으로서 존재 이유를 갖는다. 그 병렬적 동시 구조의 상차림 앞에서 한국인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능동적으로 입안에 넣는다.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가 갈비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가 하면 남은 밥을 국에 말아 먹기도 한다. 먹는 사람이 음식 맛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음식 문화는 되다, 비커밍의 상태이며 생성론의 개념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즉 포함적인 클루시브 문화다. 삭힌 맛, 기다리고 용이하고 변화하는 시간의 지속. 세 번째 비밀 담그다, 삭히다 마이너스 뭐든 삭혀야 제맛인 발효. 문화 어떤 형태의 요리든 맛의 근원적 의미는 날 것과 익힌 것, 즉 생식과 화식의 대립항에 의해 구분된다. 그러나 한국의 요리 코드는 화식과 생식의 대립. 코드에서 일탈해 그것을 융합하거나 매개하는 제3항의 체계를 만들어낸다. 날 것도 익힌 것도 아닌 삭힌 것의 맛, 바로 발효식이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등 발효 음식은 한국 음식의 기저에 해당한다. 배추를 날 것으로 요리하면 샐러드가 되고 불에 익히면 수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삭히면 김치가 된다. 그 삭힌 맛은 샐러드 같은 자연의 맛이나 채소, 수프 같은 문명의 맛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새로운 미각이다.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뛰어넘는 통합인 터그럴의 맛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발효 음식인장. 된장, 간장, 고추장은 기다리고 용이하고 변화하는 시간의 지속 속에서 이루어진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까지, 그리고 독에 담아둔 간장과 된장이 발효돼 제맛이 들기까지 대개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치야말로 삭힌 맛의 전형이다. 특히 김장김치는 겨우내 쉽게 무르거나 상하는 일 없이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독을 묻어 보관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과 김치로 대변되는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콩이나 배추, 무가 아니라 시간일지도 모른다. 채집시대의 전설이 숨쉬다. 삼색나물. 무치는 나물 요리 외에 나물죽, 나물국, 나물찜, 숙채, 생채, 강회, 나물장아찌까지 조리법이 다양하다. 사진 조선일보 DB. 네 번째 비밀 캐다 따다 뜯다 마이너스 나물 민족의 식생활. 채집 문화. 옛날 한국의 여인네들이 집 밖을 나설 때 바구니를 낀 채 봄에는 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뽕잎을 따고 가을에는 빈밭에서 이삭을 주워 담았다. 캐고 따고 줍고. 그 기능의 메타 언어는 채집이다. 바구니 속에는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조차 모르던 채집시대 혈거민의 전설이 숨쉬고 있다. 한국어 사전에서 나물이 들어있는 한국말을 검색하면 가는 갈퀴나물부터 흰바디나물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가지나 나온다. 달래냉이 도라지처럼 뿌리를 캐먹는 나물, 시금치나 취나물처럼 잎을 먹는 나물,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처럼 열매의 싹을 틔워 먹는 나물까지 식물의 잎혈, 매줄기, 뿌리, 껍질, 새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 무엇보다 한국인은 이 나물들을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살짝 데쳐서 참기름, 깨소금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무쳐 먹기도 한다. 나물은 덩이와 입자형의 음식물과는 달라 금세 다른 것과 뒤엉겨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나물의 요리법은 무치는 것이고 나물의 맛은 맵고 달고 시고 짜고 쓴 오미가 된다. 무치는 것 외에도 나물죽, 나물국, 나물찜, 숙채, 생채, 강회, 나물장아찌까지 한국인의 나물 조리법은 매우 다양하다. 찌고 고급 끓이는 게 한국의 물맛. 한식에서 국물은 수단이자 목적이다. 사진은 냉이다 알레된장찌개. 사진 조선일보 DB. 다섯 번째 비밀 끓이다 삶다 찌다 마이너스 국물 맛이 일품 습식. 문화. 국물은 한국의 맛을 해독하는 중요한 코드 중 하나다. 서양의 요리 코드가 고체 마이너스 액체, 건식 마이너스 습식의 대립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국의 요리 코드는 이 대립의 경계를 없애고 음식의 건더기고체와 국물 액체를 함께 먹는 혼합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 요리에선 수프처럼 정식으로 국물 요리를 만들 때를 제외하면 조리 시 생기는 국물은 음식을 익히는 수단으로 일종의 노이즈로 생각해 없애버린다. 반면 한식에서 국물은 수단이자 목적이다. 면을 끓이기 위해 부은 물도 버리지 않고 국수와 함께 요리 속으로 끌어들인다. 칼국수나 라면, 그리고 한식화한 국물 스파게티 등이 좋은 예다. 김치는 어떠한가?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국물을 버리는 법 없이 함께 먹는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물이 핵심이다. 이에 비해 서양은 불이 더 중요하다. 한국에선 물을 이용해 시루에 떡을 찌지만 서양에선 물 없이 오븐에서 빵을 굽는다. 물맛과 불맛, 시루와 오븐, 떡과 빵, 찌다와 굽다가 대립항을 이루는 것이다. 찌고 고급 끓이는 게 한국의 물맛이라면 굽고 볶고 기름에 튀기는 것이 서양의 불맛이다. 진화하고 발전하는 현재 진행형의 맛. 이어령 선생이 손짓을 하며 말하고 있다. 사진 김용호 작가. 선생은 KFOD 한식의 비밀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한국의 식문화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렇게 삭히고 끓이고 무치고 섞어서 완성한 한식은 발효 문화와 국물 문화, 나물 문화와 융합 문화를 대변하죠. 그리고 이 모두는 순환과 역설의 원리를 품은 채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며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화합합니다. 한식은 결코 과거의 기억이나 전통의 맛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현재의 맛과 이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파스타에 국물을 더해 국물 파스타를 만들고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에 밥과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 음식을 결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또한 서양의 맥주와 한국의 치킨을 결합한 치맥 문화로 많은 해외의 젊은이를 한국으로 불러들이죠. 이처럼 한식의 경쟁력은 이미 완성돼 끝난 맛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현재 진행형의 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잉 존재이 아니라 비커밍 생성의 미학, 융합의 미학이야말로 K-푸드로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식의 특성이라 할 수 있어요.